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우암동에서 와이너리 867이라는 와인샵과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방성민이라고 합니다. 운영한 지는 한 11년째 됐고요. 와인도 일부 수입하고 있고, 이태리에 가서 와인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일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와인 수입할 때는 제가 직접 이태리를 방문해서 와이너리를 컨택하고 거기서 생산하는 좋은 와인을 제가 테이스팅하고 마음에 들면은 초이스해서 배로 선적하고 들어와서 유통까지 하는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손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와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와인 수입을 직접 하고 있고 매년 이태리를 방문해서 한 달 이상 정도는 10년 동안 계속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에몬테에서 시칠리아까지 있는 와인들을 주로 둘러보고 와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장을 완전히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가게 되면은 또 시간의 효율과 그리고 또 여행의 효율까지 다 따져서 한 달 이상은 10년 동안 계속 갔던 것 같고, 가서 꼭 뭐 그들의 어떤 와인의 어떤 수입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을 좀 같이 경험하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 달 이상 정도는 계속 갔다 오고, 코로나 이후에는 한 2년 전에 스페인 20일 그리고 이태리 한 열흘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장벽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뭐 다 좋긴 한데 한 10년 전만 해도 약간의 그 인종차별적인 것도 많이 좀 겪기도 했고요. 지금은 BTS라든지 K 문화가 뭐 워낙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긴 했지만 이렇게가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더욱 사업하면서 더 K문화의 어떤 역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라노 공항에 가면 한글로 자막이 나옵니다. 일단 음향 시스템을 좀 해놨어요, 제가요. 좋은 음악을 좀 듣기 위해서. 뭐 제가 여기 이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낼 때도 있고 손님 오실 때도 있고 하면서 음향 시스템을 좀 해놨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좀 좋은 스피커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고, 또 소그룹 단위로 오셔서 편하게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와서 와인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와인을 잔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양한 와인을 좀 마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거, 그 장점이 되게, 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잘 아는 전문가가 추천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얘기도 해주고, 뭐 다른 데서 그냥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곳에서 더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언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제가 26살 때 어학연수를 영국으로 좀 갔다 왔는데, 그걸 통해서 와인을 알게 되고, 또 와인은 또 마시면 마실수록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와인을 수입하면은 최소한 내가 뭐 어느 정도 팔지 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업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추천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좀 소비자들이 와인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 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한국의 소주를 마시면서 그 소주가 어디 공장에서 나와서 몇 도의 제품이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마시진 않잖아요. 좀 편하게 가장 기본적인 매너 정도만 알고 많이 좀 트라이 하시고, 저 같은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와인을 추천받아서 하나씩 드셔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좀 퀄리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많은 종류의 와인을 좀 드셔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은 이태리언을 좋아하는데 초보자들에게는 모스카토 다시티라는 달달한 와인들이 있고 또 바르베라라고 하는 레드 와인 종류가 있는데 그런 와인 정도 드시면은 좀 가성비 있고 좋은 와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파스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고 있고요. 음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요리사가 아니면 어떤 요리하시는 분이 하셔도 기본적인 맛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나 아니면 뭐 소스 자체를 일부를 좀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서 좀 사용하려고 좀 컨택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좋은 올리브유, 좋은 발사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스라든지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사용하면은 가장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입한 와인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수입차에서 수입하는 와인을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수입을 하는 이유도 이 수입하는 와인의 퀄리티가 가성비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거래를 해보면 잘 수입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제 마음에 꼭 들게 하는 수입사가 있는데 그런 수입사들의 어떤 사장님들의 마인드 자체가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냥 대충 수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퀄리티 좋은 와인을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의 컨택을 해서 마셔보고 가격이야 뭐 제가 수입하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수입자 사장님들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와인은 사실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게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취급하는 와인 중에서도 계속 제가 1년 먹고 2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리지 않게 계속해서 입에 쓱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런 와인이 좋은 와인이 아닐까 해서 그런 좋은 거래처를 선별해서 꼭 테이스팅을 꼭 하거든요. 심도 있게 필터링해서 와인을 선별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게 되면 꼭 와인의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모르시고 대부분 그냥 따서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관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트나 뭐 로제 그리고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들은 되도록이면 시원하게 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일 향이라든지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한다 하면은 화이트 종류나 스파클링 있는 종류는 다 이제 시원하게 드셔야지 이제 적정 온도가 있어서 너무 또 차갑게 드시면은 그 원래의 맛을 좀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또 레드 같은 경우는 뜨거운 데 보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30분에서 1시간 충분히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맛있는 상태에서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와인잔을 사용을 당연히 하겠지만 와인잔 어떤 기본 매너라든지 그런 거는 알려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기본 이상이 된다면 와인이 어렵거든요. 가장 기본적 와인잔 사용법하고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제 와인 드실 때 적정 온도 그리고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정도만 한다라면은 와인의 대중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인이 너무 어려우면 대중화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의 전문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와인 샵과 커뮤니티가 한 60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자꾸 붙여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분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서울 어떤 시장 상황 어떤지, 서울 수입자들도 컨택트 해보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그 와인이나 이런 주류샵 쪽에 많이 그 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지방에 있지만 그래도 와인 수입하고 그리고 또 뭐 유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와인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외국 나가서 와인을 컨택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는 드시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와인에 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런 거를 여쭤볼 때는 저를 거쳐서 항상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울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우리만의 와인을 몇 군데 와인숍에 공급하고 거기서만 독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저희가 다른 와인숍하고는 전혀 다른 가격에 어떤 연연하지 않고 저희만의 컨셉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만의 좀 장점이 아닐까, 저만의 또 전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지만 청주에서 와인업을 하면서 누군가 이제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와인을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와이너리 80 대표님이 추천하는 와인은 좀 믿을만 하다는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자랑스럽고 청주에서 와인숍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손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시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장벽을 두고 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부딪혀보고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봐서 계속 트라이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이나 당장은 뭔가를 이득을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실패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이 뭐 5년, 10년, 20년 있는 거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사업 성장과 성공을 보장받지 않을까. 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공략하고 가서 보고 그리고 전문성을 키워서 정말 가서 어떤 분야가 있으면 가장 전문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어떤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계속 트라이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게 됐습니다. 예.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에서 어떤 와인이나 그런 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토양이 척박하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돋보기와 어떤 먹지를 갖다 놓고 초점만 잘 맞추면 불이 타거든요. 이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불이 안 붙는 거지. 이게 초점만 잘 맞게 되면은 그것도 지방과 뭐 서울과 지방이 상관없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초점을 잘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충분한 기회는 있다. 그리고 좀 워낙 또 인터넷이 발전돼 있고 B2B나 B2C 어떤 그런 부분 잘 살린다라면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와인이라는 부분이 또 술이라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분야를 아직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금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유럽에서는 사실 이 와인 이런 자체를 어떤 뭐 버스 정류장 앞에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문화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그 예전처럼 집단화된 사회에서 즐기는 술과 또 이게 개별화되면서 되는 술이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점점 더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화되다 보면은 뭐 위스키나 뭐 와인 종류도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항상 뭐 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문구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와인을 마시면 즐거워요. 즐겁고 와인 먹고 싸웠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만나서 사람과의 어떤 자기 의견을 공유하고 내 얘기를 한번 얘기하면은 그 상대방의 얘기도 한번 들어주고 어떤 유대관계를 쌓아가기 좋은 술이 와인이지 않을까. 술을 너무 급하게 마시는 분들 원래 모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시잖아.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약간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술이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모여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독점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술이 과하게 취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같이 의견을 공유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상대방의 배려를 좀 하시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신다라면은 굉장히 뭐 좋고 또 우리나라 주류 문화가 또 그렇게 좀
바뀌고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직장 상사분들 와서 뭐 술 마시면서 뭐 먹고 죽자면 요즘 젊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즐기면서 마시면 더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또 MZ 세대하고의 어떤 맞는 그 트렌드기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소주도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좀 취하고 싶을 때 먹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뭐 전적인 생각은 아니고 뭐 소주라는 술은 내가 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발점이 와인 같은 건 시발점 자체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혼자 마시면서 생각 좀 하고 그런 술이기 때문에 와인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요즘 트렌드에 맞고 여성분들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맞지 않을까. 물론 와인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더 좀 요즘 세대에 잘 맞는 트렌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와인을 뭐 따로 마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사람들 같이 있을 경우 여기 이제 지인들 오고 그러면 마시는 경우는 있긴 한데 홈술이 가성비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가성비 좋고 내가 이렇게 무겁게 마시고 싶지 않고 오늘 뭐 나한테 좀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샤워하고 나와서 좀 시원하게 뭐 샴페인을 뭐 드시든지 화이트 와인 드시든지 아니면 뭐 레드와인도 상관없겠지만 드시면서 자기 만족을 할 때 술과 그것도 나름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같이 또 아는 지인도 괜찮고 또 새롭게 아시는 분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마시는 술도 그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술도 좋고 같이 먹는 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인 마시는 자체가 한 병 마시기에 혼자 마시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두 분이서 한 병을 마시면 되게 두세 분이서 마시면 되게 더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태리 와인을 좀 수입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태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겠다. 일단은 4년 5년 뒤에는 이제 뭐 60이 되는데 과감하게 이태리를 좀 넘어가서 1년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태리 와인에 대한 좀 글을 좀 쓰고 좀 책 한 권을 내고 사진도 좀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태리 와인과 그리고 또 이태리 아름다움을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쓸 생각이고요. 이태리 와인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뭐 유튜브도 찍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60 이후에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 이태리의 어떤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좋은 와인 제공해주고 좋은 커피 제공해주고 또 좋은 음악 구입을 해서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편하게 와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하나 하려고 좀 구상 중입니다.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이제 와서 드시게 되면 한 병에 드시기가 좀 부담스럽고 다양한 와인을 좀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한 병을 다 마시는 것보다 다양하게 디스펜서도 저희가 뭐 한 대가 좀 있는데 뭐 한 두 대 정도 더 사서 좀 다양하게 한 잔씩 마시면서 좀 다양한 와인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어디 가도 제일 중요한 게 쉼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와인을 좀 초이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시음을 통해서 한 잔씩 다양하게 마시면 그 중에서 좋은 와인을 좀 초이스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좀 권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좀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와인이 절대로 뭐 어려운 술이나 어려운 문화가 아니고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뭐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와인을 즐기면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른 말도 많지만 와인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태리를 자주 가고 그래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 만나서 와인을 같이 마셔보면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매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매너는 당연히 있겠죠. 뭐 와인잔을 들지 않는다, 두 손으로 받지 않는다, 와인잔을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본적인 매너는 와인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받은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마셔야 되느냐를 가장 기본적인 매너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뭐 두 손을 이렇게 마시든 뭐 이게 열이 전달돼서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뭐 몇 천만 원짜리 와인을 마실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은 받겠다는 의사거든요. 이 정도만 하시고, 그러면 이게 들게 되면 이제 병과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 그럼 나 받겠습니다 하는, 아니면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받고 따르게 되면 색깔을 먼저 보시고, 색깔이 탁한지 안 한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수발을 냉해서 냄새 맡아보고 마셔보면 돼요. 그런 과정만 거친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나띵이에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태리 가서 마셔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편하게 먹고 소주처럼 편하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했잖아. 10년 뒤 국민아, 너 참 노력 많이 했어. 그리고 그때 되면은 늦었지만 더 큰 꽃을 피울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그런 뭐 경제적 여유라든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으로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거야. 힘내. 파이팅이야.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딸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아줘서 아빠가 계속해서 애걸복걸 하고 하는데, 전화 잘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도서관에 있다고 해도 전화 좀 받아주고 연락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고, 공부도 잘 했고,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변해가는 세상에 좀 잘 순응해서 행복하게 하는 일 잘 이루어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해. 사실 제가 동영상을 가끔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게 소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새롭고, 어떤 여기서 말씀드린 걸 꼭 이루고, 그리고 더 전문성 있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세상에 또 소상공인들이 참 힘든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들 잘 넘기시고, 또 많은 전문성을 좀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죠.